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단 하나의 기회 앞에서 압도적인 실패의 문턱에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평생을 바쳐 준비했지만 마지막 순간 좌절을 맛보게 된다면 그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이라는 시대에도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던 이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과거 시험은 단순히 관직을 얻는 것을 넘어 가문의 영광이자 개인의 모든 것이 걸린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성공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합격의 영광은 전체 응시자의 겨우 3%에게만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7%, 그 수많은 선비들은 과연 그저 실패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면 그 좌절 속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길을 찾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사회의 은밀한 동력이 바로 그들의 선택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이야기가 깊은 통찰과 울림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드는군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단순한 관문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곧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였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 선비들은 어린 시절부터 오직 이 과거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삼아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 고전을 탐독하고 수많은 서책을 외우고 또 외우며 붓글씨 연습에 손가락이 닳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떤 선비는 수십 년을 오직 이 시험에만 매달려 청춘을 바치기도 했으니 그들의 열정과 노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합격만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마침내 시험의 날이 다가오면 전국의 수많은 선비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합격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동시에 혹시 모를 낙방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시험지에 한 글자 한 글자 혼신의 힘을 다해 답을 써 내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지식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운명과 맞서는 치열한 싸움과도 같았을 테죠. 그들의 붓끝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문적 깊이와 함께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합격자 방이 나붙는 순간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교차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이들은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대부분의 선비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는 텅 빈 종이를 망연히 바라보며 깊은 절망과 마주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노력의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엄격한 과거 시험의 문을 통과한 선비는 전체 응시자 중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이 3%의 합격자들만이 관직에 나아가 꿈을 펼칠 수 있었고 나머지 97%는 과거 시험이라는 거대한 문턱 앞에서 좌절을 맛봐야만 했죠. 그들은 평생을 바쳐 준비했던 단 하나의 길이 막혔다는 사실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조선 사회에서 실패자라는 낙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을 넘어 가문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까지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테니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내려앉았을 좌절감은 과연 어떤 무게였을까요? 이처럼 압도적인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그 수많은 97%의 선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좌절을 딛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로 그들의 고뇌와 새로운 모색의 시작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였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준비했던 유일한 길이 막혔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을 테고요. 가족들의 근심 어린 시선 속에서 자신을 책망하는 밤을 수없이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의 낙방한 선비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미래를 짊어진 가장의 책임감까지 짓누르는 무거운 굴레였으니까요. 그들은 아마도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밤잠을 설쳤을 테죠. 과거 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의 불공정함을 한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앉아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결국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약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그들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97%의 선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주류의 길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대안적 삶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쌓았던 학문적 깊이를 바탕으로 제야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관직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문에 매진하며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죠. 그들은 서원이나 서당을 여러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당대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조선 사회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중앙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학문의 순수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또 다른 선비들은 실용학문에 눈을 돌렸습니다. 의학, 천문학, 지리학 등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신한 것이죠. 예를 들어 의학의 뜻을 둔 선비들은 산골 오지나 가난한 마을을 찾아다니며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약재를 연구하며 의술을 발전시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아픈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또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데 몰두했던 선비들은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법, 달력을 정비하고 국방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기초 과학 발전에 이바지했죠. 그들의 학문은 책상 위에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낙방 선비들은 자신의 고향이나 지역 사회로 돌아가 공동체의 리더이자 교육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치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들은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죠.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삶의 애환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성공 기준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형태의 가치를 추구했던 97%의 선비들은 조선 사회 곳곳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넘어 조선 사회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은 과거 시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낸 새로운 가치로 가득했습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조선 사회 곳곳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죠. 이제 그들이 선택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삶의 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굳이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도 산림에 은거하며 학덕을 쌓아 올렸죠. 경전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선현들의 가르침을 재해석하며 조선시대 사상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야학자들은 때로는 중앙정치에 대한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작용하며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조선 사회의 지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저항하는 학문적 자유를 지켜내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깊은 사색과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식인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용학문에 눈을 돌린 선비들도 많았는데요. 가령 의학의 뜻을 둔 이들은 병든 이들을 돌보는 것을 넘어 산속 깊은 곳이나 민간에 전해지는 약재와 치료법을 연구하며 의술의 지평을 넓혔죠. 그들의 손에서 새로운 처방이 개발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흔히 알려지지 않은 풀뿌리 하나하나에도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고 오랜 시간 축적된 민간의 지혜를 체계적인 의학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조선시대 의학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했죠. 천문학에 몰두했던 선비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농사의 기름을 예측하는 역법을 정비하고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지도를 정교하게 제작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조선시대의 정확한 달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들은 농민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국경방비와 군사작전의 필수적인 지리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지키는 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곧 백성의 안녕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실용학문에 헌신한 선비들은 책상물림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의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앙의 공허한 논쟁에서 벗어나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들의 노력 덕분에 조선 사회는 더욱 견고하고 풍요로운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낙방 후 고향으로 돌아간 선비들은 마을의 어른이자 스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사자수학을 가르치며 올바른 인성과 학문을 심어주었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예절과 효를 가르치며 공동체의 도덕적 기풍을 바로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전수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또한 마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 분쟁을 해결하고 대동계를 조직하여 마을의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하는 등 지역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앙의 높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백성들의 상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애환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공동체를 굳건히 지탱했던 것이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각 지역은 중앙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체적인 문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과거 시험이라는 단일한 성공 척도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형태의 가치를 추구했던 97%의 선비들은 조선 사회 곳곳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넘어 조선 사회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과거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의 실패는 오히려 조선 사회 전체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놀라운 성공의 또 다른 얼굴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좌절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에 숨겨진 엔진이 되어 조선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97%의 선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펼쳐낸 삶의 여정은 결국 조선 사회 곳곳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이들은 중앙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 세력으로 기능했습니다. 중앙 관료들이 혹여 백성의 삶과 괴리된 정책을 펼치거나 부패에 물들었을 때 낙향한 선비들은 민심의 대변자로서 목소리를 냈죠. 그들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중앙정부가 민본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존재는 지역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당과 서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산시키고 지역 특유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단순히 중앙의 문물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정서와 필요에 맞는 독자적인 학풍과 예술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들 덕분이었죠. 마치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듯 각 지역은 개성 넘치는 문화적 색채를 갖추며 조선 사회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과거 시험이라는 단 하나의 성공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했던 97%의 선비들. 그들이야말로 조선 사회를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진보시킨 숨겨진 동력이자 진정한 영웅들이 아니었을까요? 중앙 집권적인 체제 속에서도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학문과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유지하고 관료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지식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그들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개인의 좌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평을 넓히고 이전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는 위대한 성공의 또 다른 얼굴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단일한 성공 척도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개척하며 조선 사회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굳건히 지탱했던 진정한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많은 가치들을 외면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오직 빛나는 합격증만이, 높은 직위만이 성공의 전부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97%의 선비들이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성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좌절했지만 그 좌절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냈고 그 의미 있는 삶이 모여 거대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의 재해석이라는 강력한 울림을 선사하며 삶의 다양한 면모를 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획일화된 성공 기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좋은 대학,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만이 성공한 삶이라는 그림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조선시대 97% 선비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좌절이 어떻게 한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되새겨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진정한 가치들, 예를 들어 공동체와의 유대, 지식의 나눔,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용기와 같은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어쩌면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조선의 97% 선비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